여러분, 엔저라고 엔화 투자하신다고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셨죠? 그에 따라 엔화 가치도 연일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저 현상을 이용해 엔화로 뭘 해보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본 제품 같은 걸 살 때야 엔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지만 엔화 매수를 통해 수익을 본다? 저는 진심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 3.25%까지 오른 상태죠. 그럼 일본의 금리는 어떨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벌써 몇 년째 마이너스 0.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니 황당하다고요? 결국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그만큼 시중에 엔화가 대량으로 풀려있는 상황, 즉 엄청난 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의 이런 엄청난 유동성은 결국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길고 긴 경제 침체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80년대 버블 경제를 지나 거의 30년 동안이나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분명 한동안 이런 의도적인 엔저 현상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3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한 강력한 긴축을 시행하면서 저금리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저금리를 유지하던 유럽도 어느새 1.25%까지 금리가 올라갔으니 답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만은 유독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내수 시장은 아예 붕괴되었고 대출과 화폐의 유동성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과포화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은 금리를 올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이라 해도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금리를 폭등시키고 강달러를 원하고 있는 판에 일본은 그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일본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없다면 일본 내 외국 바이어들은 투자금을 회수해서 해외로 나가버릴 테니까요. 즉 앞으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테고 일본은 그 옛날 한국처럼 IMF를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여전히 엔화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그냥 엔화가 지금 너무 싸니까 이젠 오르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입니다. 화폐는 주식이 아니다. 제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왜 일본이 엔저를 고수하는지 이제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만큼 일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미국이 일본의 경제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미국은 스스로 강달러를 통해 패권 회복을 원하는 판국에 고작 일본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 단연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미국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겠죠. 일본 니네도 고집 그만 부리고 언론 금리 올려! 아마 지금쯤 일본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결국 화폐의 가치라는 건 그 나라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몇 년째 이어지는 엔저 현상, 그리고 조만간 한국에게 GDP를 역전당할 거라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누가 봐도 일본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나요? 지금 엔화가 무섭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저는 엔화가 더 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 엔화가 바닥을 찍어야 일본 정부도 미국의 요구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테니까요. 일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생각 없이 돈을 풀기만 한다고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며 오히려 유동성의 후폭풍으로 나라가 아예 망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만간 일본도 유럽처럼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엔화를 투자하라는 둥, 엔화가 저점이라는 둥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발 논리 없는 투자는 멈추시고 엔화 투자는 자제하세요. 잠깐의 반등이 있었던 것은 10월 일본 여행이 다시 풀리는 호조와 맞물려서 그런 거고요. 아마 자유여행 이슈가 끝나면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또 요즘 환차익이다 뭐다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예 일본 주식까지도 손을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환율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엔화보다 달러를 사세요. 달러는 앞으로 계속 오를 테니 지금 사두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기축통화란 그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화폐를 말하는데요. 한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축통화였던 엔화는 이렇게 그 지위를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늘 정세를 읽으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새 부쩍 추워지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스 대란은 잘 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이 가스 대란을 기점으로 WTI 즉 유가는 안 잡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음 FOMC 때도 자이언트 스텝 이상 밟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네요. 자, 이제 얼마나 엔화 투자가 위험한 짓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납득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한 스텝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계속해서 논리로 국제 정세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거의 예언자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면서 감탄하시는데요. 하지만 단연코 예언이 아니라 논리고 논리로 예측할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 논리대로 예측하면 그 확실성은 9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논리 없는 투자는 멈추시고 곧 찾아올 제2의 IMF를 슬기롭게 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혹시 오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자의 길 카카오톡이나 카페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확실한 경제 특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